강의를 제가 이제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루나 아니면 또 뭐 이틀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 3일을 하게 돼서 좀 물론 저도 좀 유심적으로 피곤하겠지만 3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우리 학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하고 하면 이게 지금 연결된 하나의 전체 강의인데 중간에 끊어지고 1년이 있다가 또 조금 듣고 이러면은 연결이 안 되고 또 요거는 이제 집중 과정으로 한국에서도 3일 동안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요 세미나를 마치면은 별도의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리고 별도의 여러분에게 수료증을 또 만들어서 여기서 드릴 겁니다. 단 3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야만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듣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수료증이 안 나가겠죠. 그래서 3일 동안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강의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는 이 강의는 우리가 이제 멘토링을 전체를 주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멘토링.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멘토링. 근데 이 멘토링을 어떻게 여러분 옆에서 목회에 또 우리 사역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 다 받으셨나요? 네. 이 교재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교재는 여기 보면 왼편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편하신 분들은 일본어를 보시고 한국말로 편하신 분들은 이제 한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목사님 혹시 그 어제 만든 그 교재들이 다 어디서 올라오고 거기 있다 있습니다. 네. 그 멘토링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 멘토링으로 양육하거나 또 멘토링으로 이제 정착시키거나 또 더 중요한 멘토링으로 재생산을 시키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교회 사역 중에 사실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번에 하는 그 강의는 바로 교회에서 이 멘토링 사역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또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성장 이전에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또 성장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재생산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미국의 풀로 신학교에서 이 멘토링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미국에서 이 멘토링을 공부할 때 닥터 클린턴 박사가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풀로 신학교에서 멘토링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멘토링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찾았던 게 바로 저거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 전공을 선교 역사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멘토링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제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다시 재입학을 했습니다. 아예 멘토링으로 박사과정을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멘토링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멘토링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멘토링 사역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 멘토링 원리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립시킨 게 바로 이 멘토링이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근데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그때 제가 이제 청년회 담당 교육을 했는데 이거를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청년회가 5배로 성장하는 그런 그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한국 교회 이거를 좀 적용하고 싶다. 왜냐하면 인인교회는 아무래도 좀 특수 목회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 멘토링으로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책도 썼지만 중요한 것은 모델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 멘토링이 적용이 되려면 모델 교회가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이 예전교회입니다. 예전교회. 근데 이 예전교회의 뜻은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예전교회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개척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멘토링 교회 이렇게 하죠. 목사님 그러면 멘토링 아닙니까? 아니 이거 참 목사님 이게 글이 길어서 그렇다면 멘토 교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뭐 계획서하고 무슨 설명을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들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분이 깜짝 놀래요. 왜냐면 아니 당연히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멘토란 말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고 한국의 멘토란 말, 멘토링 말을 제일 처음 보급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멘토교회라고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물론 멘토링 비전으로 멘토링 목회를 우리가 하는 교회지만 이름마저 멘토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 훈련교회라고 이름 지으면 어떡하겠냐면 그건 아시죠? 제자 훈련교회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훈련 좋아하세요? 네? 훈련 좋아하냐고요? 훈련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군대 가서 할 수 없으니까 훈련 받는 거지.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카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하시지만은 제자 훈련교회라고 이렇게 안 하고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이은지 아냐? 제자 훈련교회 그러면은 그 이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던데 야 저 교회 가면은 참 돌린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은 부드러워야 된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해도 돼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은 부드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들어오면은 제자 훈련으로 아주 빡세게 그렇게 훈련을 하지만 그러나 이름조차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름은 부드러워야 된다. 일단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름이. 그쵸? 사랑교회보다도 사랑의 교회 그럼 더 부드럽습니다. 의자를 넣으면은.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부드러워서 야 저 교회 사람 엄청 많은가 보다 들어오면은 제자 훈련으로 돌리는 거다. 옥하는 목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우리도 이렇게 멘토 교회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냐. 저 교회 가면 멘토 안 되면 인간 취급도 안 한대.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름은 일단 부드러워야 된다. 들어오면 멘토로 잡지만은 일단 들어올 때는 부드럽게 하자. 그래서 부드러운 이름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예전교회라는 이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름 중에서도요 밑에 받침이 니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죠? 왜요? 링컨, 닉슨, 에디슨, 박건, 예전 얼마나 부드러워요. 니은자로 들어가면 참 부드러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교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예전에 다니던 그 좋은 교회 그래서 부드러워가지고 들어와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자로 막 전도가 걸리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아주 혼납니다. 저도 매주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공장을 샀어요. 공장. 우리 교회는 공장을 사가지고 그래서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또 목사님 다 와보셨지만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우리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스스로 그럽니다. 나는 예전 공장 공장장이라고. 왜냐하면 사장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공장장인데 우리 교회는 멘토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 교회 오면은 참 들어오면서부터 그날부터 우리는 하여튼 멘토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오는 당일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죽으나 사나 어차피 그 건물도 공장 건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공장이 되고 멘토가 되는 공장이 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하니까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혹시 앞으로 그 교회를 건물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공장은 땅값이 일단 쌉니다. 건물값 땅값이요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땅값도 비싼데 공장지대나 공장 건물 자체는요 뭐 그렇게 쉽게 잘 지을 필요 일단 넓고 크고 비만 안 맞으면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지으니까 일단 땅값이 싸요. 저도 이거 우리 교회에 들어갈 때 2분의 1값밖에 안 돼요. 주변에 여기 길 건너서는 딱 2배예요. 땅값이 한 평당. 근데 공장지대니까 거기는 땅값이 반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적은 돈으로 넓은 곳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야 그거 좋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들마다 가장 한국에서 고민하는 게 민원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뭐 교회 짓는다 그러면 막 쿵쾅쿵쾅 하죠. 그 다음에 주변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너 교회 건물 짓는다 그러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민가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거 결사반대, 교회 건축 결사반대, 현수막 붙여놓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민원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면 교회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주차 문제 불편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집회한다고 그러면 막 교회가 쿵쾅쿵쾅 하니까 불편하죠. 자기들 집에 와서 좀 쉬려고 그러면 막 교회는 그때부터 집회하니까. 그래서 힘든데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더 시끄럽거든요. 공장은 뭐 만들어내느라고요. 기계 소리 돌아가는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기들 기계 소리 들어갈 때 우리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아예 없는 데다가 우리가 모일 때는 자기들은 또 없어요. 다 퇴근해버리고 없어요. 민원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한 2주가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우리 교회 바로 붙어있는 옆에 구리공장이 있습니다. 그 구리공장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서 왜 이런 봉투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는 헌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헌금을 하니까 일단 그러면 저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나간대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는 건 알고 있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 뭐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그 헌금을 교회 앞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웃끼리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웃끼리 잘 지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이웃끼리 잘 지내는 거는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찾아와가지고 헌금까지 하고 가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다른 게 아니라 이웃끼리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줬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두 주 정도 지났더니요 이상한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들이 구리공장에서 막 우리 교회로 바람만 불면 넘어오는데 야, 그 냄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받은 봉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직까지 민원을 못 넣고 있습니다. 왜요? 헌금 봉투 받은 게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교회에 잘 봐달라고 봉투를 줄 정도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장점이 뭐냐면 주차 문제가 일단 없습니다. 주차 문제가 없어요. 보통 교회는 다 주차 문제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주차하는데 다 한 대만 대니까 더 이상 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워서 되면 또 지나가는 차가 또 불편하다고 아까 차를 한 대만 딱 대더라고요.
야, 얼마나 이 주차 문제가 교회들 말이 어렵습니까? 여기처럼 주택가에 해도 그렇고, 상가도 마찬가지. 저도 상가에 처음에 있어봤지만은, 상가 주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앞에다가 길에다가 됐잖아요. 급하니까. 바로 와서 딱지를 떼요. 그래가지고 제 차가 내가 차라 끌려가가지고 거기 찾아오는 것만 5번이고, 아무튼 벌금은 수십만 원을 제가 벌금을 냈어요. 근데 이게 주차 문제가 담임 목사 차가 그럴 정도면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공장에다가 교회를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요, 우선 주차장에 차도 한 40여 대를 대수가 교회 안에서만 대수가 있고, 여기 또 밖에다가 우리 교회 맞은편, 우리 교회 그 길가로는 차를 다 댈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7, 80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 공간이 우리 교인들한테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다 자기 차 타고 오라고요. 보통 교회는 아이고 자기 차 가능하면 타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자기 차 타고 오세요.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저녁에 공예배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모여도 우리 보고 예배 드리라고 일찍 다 퇴근해줘요.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쯤 저녁 7시 반이면 아무도 없어요. 그 일대가 다 비어 있습니다. 공장지 때니까. 그 다음 주일날은 더 감사한 게, 우리들은 우리 보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교회 섬기라고 출근도 안 해요. 아예 주일날은 공장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느라고 출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공장 그 일대가 말이죠, 전부 우리 주차장이에요. 수백 대를 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으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는 안 좋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뭐가 한 가지 안 좋으냐면은, 일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느라고. 또 주일날은 다 자기 집 가니까 교회하고 멀잖아요. 우리 교회 그 공장하고.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앉아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온다. 누가 일부러 공장까지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보다 몇 배 전도를 많이 해요. 왜? 교회 이름이 예전교회니까.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전도하자. 그래서 예전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부드러우되 들어오면 이제 작죠.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는 멘토링으로 계속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생산까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장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자녀들 성장하면 시집 장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녀들 낳고, 그러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멘토링이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여러분이 진행할 때 바로 이 멘토링을 교회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멘토링의 첫 번째는 개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제 1강이죠. 예. 자, 1강 하기 전에 여러분 이 페이지를 좀 보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전체 한번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차부터 보면은 우선 오늘은 멘토링의 개요에 대해서 이 멘토링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멘토링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면요, 사실 멘토링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요를 정리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을 잡으면 됩니다. 멘토링은 감을 잡으면 이것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먼저 개요부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론과 실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강의도 이론과 실제를 같이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론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은요, 모든 시행착오와 그 다음에 적용한 것들을 원리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좀 딱딱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있고 원리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고, 중국에 가서 적용할 수 있고, 뭐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원리만 알아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됐는데 결과는 어떤데 라고 얘기를 할 때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실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것이 좋은 하나의 그 사례가 되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 개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2강은 다양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멘토링이라는 이론을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소개했지만 교회가 먼저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적용을 누가 먼저 했느냐면 사회에서 먼저 적용했어요. 일반 학교에서 적용을 하고 일반 회사에서 적용을 하고 군대에서 적용을 하고 먼저 적용을 했어요. 확실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세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워요. 먼저 적용을 했어요. 그들이 좋은 먼저 열매들을 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성경에 이 원리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미 사회에서 적용해가지고요 다 그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 결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적용된 사례들을 많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의 멘토링. 우리 뭐니 해도 또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도대체 멘토링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것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효과적인 멘토링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보고 그 다음 교회 멘토링과 교회 성장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멘토링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다시 제5강에서 할 거고요. 마지막 제6강은 멘토링의 교회 적용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회의 멘토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3페이지에 보면 청년 멘토링 또 주일학교에서의 멘토링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부서에서 이걸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훈련 멘토링 이것을 또 재생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 참고 자료들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그 4페이지를 여기 보시면 세미나 개요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미나 개요는 여러분 잠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참고 서적들도 거기 있겠고요. 6페이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강 멘토링의 개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멘토링은 우선 멘토링을 하기 전에 우리 멘토부터 먼저 사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멘토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니까 소개를 딱 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참 인물도 좋지만 이 사람이 참 성품도 참 좋고 저분은 제가 대학 2학년 때 저 형은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그런 학교 선배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많이 신앙생활에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고 또 제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저 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형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또 저 형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다 저 형을 통해서 바뀌게 됐어요. 저 형을 만난 이후부터 불과 뭐 만나는 것이 1, 2년밖에 안 되는데 제 믿음은 수직상승을 하게 됩니다. 저 형으로 인해 가지고 방황하던 방황이 다 끝나고 이 형을 통해서 제가 모든 제 신앙생활의 방향과 제 인생이 바뀌게 됐다. 근데
이 형이 그럼 무슨 뭐 신학생이냐? 신학생도 아니에요. 일반 대학 기계공학과 3학년이에요. 저는 경영학과 2학년. 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우연이 아니죠. 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암송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재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저는 이 형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군대 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은 그 뒤로 소식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더 만나기가 어렵죠.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이 형을 만났어요. 그 만난 자리입니다. 여기가 뒤에 배경이 눈이 많이 왔죠?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시카고예요. 이 시카고까지 제가 제 아내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갔어요. 왜냐면 빚 갚으려고. 저 형이 저한테 그 제 청년 시절에 많은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형에게 갚으려고 그리고 찾아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빚을 갚으러 갔는데 또 빚 지고 왔어요. 신세 지고 왔어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마이 멘토. 자, 제가 네, 통역을 해야 되죠. 네, 제가 이 형에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この先輩一度はですね、こういった話をしました。 그 형이 저를 너무나 양육을 잘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을 저 형처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先輩が私をですね、非常によく育ててくれましたので、他の人に自分がし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 형, 제가 어떻게 해야 저도 형처럼 다른 사람을 저렇게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どうすれば私も先輩のようにですね、他の人を育てることができますか。 저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私はこのように祈りました。 많은 원리들을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多くの原理を教えてくれると思ったんです。 늘 저 형은 저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いつも先輩は私にそのようにしてくれたんですから。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すると一言だけ言って終わったんですね。 그거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것처럼 하면 돼. あれはもう他に何を今まで私が君にあった通りにやればいいですよと。 저는 상당히 좀 실망했어요. 本当に正直失望しました。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他の養育するための多くを教えてくれると思ったんです 그 が、 간단 한마디로 끝냈기 때문에 もうただ一言で終わってしまったんで。 그러나 저는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でも家に帰って考えたんですね。 그랬더니 정말 그 말이 명답이었어요. 考えてみると、これほど明瞭なことはないんだなと思いました。 그래서 그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가를 생각했어요. そして先輩が自分にどうしてくれたのかを思い出したんですね。 그랬더니 그 형이 나한테 해줬던 것이 전부 기억이 났습니다. するとですね、昔のそのしてくれたことをお振り出されたんですね。 맞아. 그 형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하면 되겠구나. そうなんだ、あのようにすればいいん違うかと。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 형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하기 시작했어요. その時からですね、自分が教わったようにその通りに他の人にしました。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そうするとですね、それを受けた人は変化が起こりましたんですね。 영적으로 저처럼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霊的に私のようにですね、成長してきました。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재생산하기 そ 시작했어요. ればかりじゃなく、彼らが他の人を再生産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게 됐어요. そのように数多くの人々を教育しました。 여러분 멘토링은 바로 이겁니다. メントリングはこういったものなんです。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自分がやってることを他の人と分かっちゃうことであります。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そしてその人を他の人に分かち合うようにと助けることであります。 여러분 그것만 하면 멘토링은 끝나는 거예요. 皆さんがそれを知ればメントリングは終わりですね。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皆さんがそのようにするためには皆さんにとっても良いメントが必要になります。 내가 좋은 멘토가 되려면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自分自身が良いメントになるためには皆さんに良いメントが必要になります。 아직 멘토가 없는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まだ皆さんにメントがいない人は主の前に祈ってください。 하나님 제게 좋은 멘토를 보내주시옵소서. 神様、私に良いメントを使わせてください。 그러나 혹시 사람 멘토가 여러분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しかし、人としてのメントがいなくても皆さん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또 가장 좋은 멘토가 되십니다. イエス様こそが私たちにとって一番良いメントですから。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イエス様は生きておられますね。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멘토링을 해주십니다. 聖霊を通してイエス様は私たちにメントの役割をしてくれます。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24시간 1년 365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どんなに良い友であれ、どんなに親しい友であれ、365日一緒にいることはできませんから。 또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많이 있죠. どんなにいい人だと思ってもですね、その人が持っている弱点があります。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そ 있습니다. して私たちが習っていけない部分もたくさんあります。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でも聖霊様はそうじゃありません。 성령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聖霊様は1日24時間、そして365日が私と共におられます。 그러나 성령님은 아주 온전하신 분이에요. それだけじゃなくて、聖霊様は完全なお方です。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求めるとき、必要なときに助けてくれます。 따라서 예수님을 항상 나의 가장 좋은 멘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ですから皆さんにとっての良きメントーはイエス様だということを思ってください。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몇 년 전에 또 일본에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これは数年前に日本でメントリングのセミナーをした時の写真で 여러분이 す。 이제 다음번에 저하고 함께 할 내용입니다. これは次回にですね、私と皆さんでやる内容であります。 바로 그 이 멘토링, このメントリングですけ 이 れども、 양육 교제를 가지고 この養育教材を持ってですね、 이걸 가지고 서로 1대1로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는 것을 배우게 될 こ 것입니다. れは互いに1対1のその他の人をメントリングする方法を学ぶ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여기 지금 이분이 멘토 역할을 하고 이분이 멘티 역할을 하고 左側がメントで、右側がメンティの役割ですね。 그래서 서로 멘토 멘티가 돼서 서로 양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互いにメントとメンティになってですね、養育する姿ですね。 그래서 이제 마친 다음에 이렇게 또 수료식을 하고 있고요. 終わったらですね、この修理式終わった後に記念写真を撮ります。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오사카 여기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멘토링을 전에 강의하고 있는 모습. 以前ですね、この学校で、メントリング講義をした時の風景です。 그때는 우리 윤준 목사님이 또 통역을 あの 해주셨는데 当時はですね、ユンジョン先生が通訳をしてくれたんです。 마친 다음에 이제 22차 춘계 강좌인데 이번에 33차네요. これ第22回目ですけれども、今回32ですが、33ですけれども、この時も 여기 양 목사님이 계시고 ここに楊先生もいますね。 우리 또 학장님이 계시고 学長先生もいますね。 이렇게 또 우리 멘토링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멘토링 인사를 하고 있는 こ 거죠. のようにしてですね、メントリングを習った人がメントリングの挨拶をしてるんですね。 그때가 22차고 이번이 34차니까 숫자가 둘둘33참 좋네요. ですから22と33ですからね、ちょうどいいかなと思います。 자, 그러면 이제 멘토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女子メクトウェルという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 이 자시 맥도웰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この方はですね、世界的に有名なキリストと米朝学者であります。 바로 이 자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작년과 그리고 또 3년 전에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去年、そして3年前に何回か韓国を訪ねてきました。 이분은 전 세계 2,5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こ 사람이고요. の人は世界中2500万人以上にですね、福音を伝えた方です。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そしてまた世界中の資料を集めてですね、キリスト教に対するそのリサーチにおいての専門家であります。 이분이 전 세계 교회를 분석을 한 다음에 この方は世界中の教会を分析してからですね、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このように結論付けます。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퀀터티가 문제가 아니라 퀄러티다. 다시 말하면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질이다. ですから世界中の教会が持っている一番大きな問題というのは量じゃなくて、量的な問題でなく質的な問題だということです。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깊이, 그것이 얼마나 깊으냐가 중요하다. ですから教会に何が集まるか、教会の規模はどれぐらいかが重要じゃなくて、今自分の教会に来ている信徒の霊的な深さがどれほどであるか、これが大切だ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왜 잘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教会になぜ問題が起き、どうして教会が成長し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ね。 그것은 교회가 숫자가 적게 모이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의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そ 그렇다. れは信徒の数が少ないからではなくてですね、信徒たちが信仰の中で正しく成長してないからであります。 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一つの例を挙げましょう。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皆さんが子供を産んだとしましょう。 여러분 자녀가 지금 우리 집에 자녀가 갓난아이가 지금 5명이다, 10명이다, 15명이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例えば自分の子供が10人、15人とかですね、たくさん産んだとしましょう。 보통 자녀를 1명, 2명 갖는데 5명, 10명을 갖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자녀가 많은 거죠. 普通の家庭では2、3人ですけれども、5人、10人というのはもうたくさんの子供を産んだことになりますね。 하긴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6.25 전쟁을 겪을 때는 한 가정에 최하 5명, 많게는 뭐 8, 9명까지도 낳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昔、韓国の戦争があった時にはですね、少なくとも5人、ないしは10人の子供を産んだことがあります。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しかし皆さん、子供をたくさん産むからそれが重要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ね。 자녀들을 적게 낳더라도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少なく産んでもそれをいかに正しく人間らしく育つか、これが重要です。 여러분이 만일 예를 들어서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5명은 죽고 그 다음에 3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2명은 자라지를 않고 있고 그런다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人の子供を産んでですね、5人が死にました。そして3名はですね、病気で病院に入院している。そして2人はですね、うまく成長してないという、そのような状況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 수가 많다고 자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ですから自分の家族が多いかが重要じゃなくてですね、その自分の家族、子供がどのように成長していくか、これが重要であるんです。 자녀가 한두 명이라 하더라도 이 한두 명을 제대로 잘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ですから子供がたとえ1人、2人であってもですね、この子を本当に正しく人間らしく育つ、これが重要です。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이 모인다, 1000명이 모인다도 참 중요하겠죠. 教会に100人、1000人が集まる、これも重要ですけれども。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5명이 모이더라도 그 5명이 얼마나 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それより重要なことは、ただ5人が集まったとしても、この5人の信徒がどれほど霊的に成長して健康な信徒になるか、これが重要です。 여러분 교회 성도가 작아도 그 성도들이 헌신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教会が成長する、その成長した信徒を通して神様に偉大なる働きをするんです。 그러나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더라도 늘 모여서 싸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로 간에 또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없겠죠. しかしながら1000名、1万名の信徒が集まったとしても、その中に常に争いがある。そして霊的に成功しなければ、世に対して何の役にも立てません。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ですから、より多くの人を伝道することも重要ですけれども、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주신 그 영혼들을 제대로 잘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今、神様が教会に与えられたその信徒をです、正しく育つ、これが重要であります。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잘 키우려면 그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ですから人をまっとうな人間として育てるためにはその人を育てる人が必要になります。 여러분 교회 성도가 적을 때는 담임 목회자가 직접 양육을 해도 좋겠고요. 信徒の数が少ない時には主任牧師が直接養育することもいいでしょう。 그러나 교회 성도들의 규모가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바로 그 담임 목회자를 대신해서 멘토들 양육할 수 있는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しかし10人以上の教会であるならば主任牧師の代わりとしてメントになる人が必要になります。 자 그러면 저희 멘토링에 대한 이제 어원을 놓고 보면 먼저 멘토가 무엇이냐 용어 정리를 좀 먼저 ではメントーリングの語源からしてですね、まず先にメント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か。 자 우선 이 멘토의 어원을 잠깐 보면 このメントの語源を見ますと 우선 이 멘토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왔습니다. このメントという由来はですね、人の名前から由来しています。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이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멘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ホメラのその女子詩の中のですね、オディセイという本があるんですが、そこの中にメントという名前が出るんです。 거기에 나오는 그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타카 왕국의 왕이기도 한 オディ 사람입니다. セウスの息子が出るんですけれども、王国の中の一人なんです。 근데 그 사람이 전쟁을 나가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しかしその人が戦争に出向くことになります。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라는 바로 그 世 전쟁이죠. 界的に有名なトロイ戦争に出るんですね。 근데 그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걱정이 し 됐습니다. かし戦争に戦に出る前に一人息子のことが心配だったんです。 이 아들을 누가 잘 나를 대신해서 키워줄 것인가? この息子を誰が私の代わりに、育ててくれるのか。 여러분 아들이 있다면 엄마가 해야 할 역할도 있지만 또 아빠가 해야 할 역할도 息子 있잖아요. がいるならばお母さんの役割もあるけれどもお父さんの役割もあります。 그때 이 오디세우스 장군의 친구인 멘토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しかしこのオディセウス将軍のですね友達であるメントという人が現れます。 그리고 오디세우스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オディセウス将軍にこう言いますね。 자네 아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게. 君の息子のことは心配しないでよ。 내가 자네를 대신해서 내가 잘 키워줄세. 僕が君の代わりにですね面倒見てやるから。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 장군은 자기 아들을 맡기고 멘토에게 맡기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게 そ 됩니다. れでこの将軍がですね自分の息子をメントに委ねてそして戦に出ます。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で戦争から勝利して20年ぶりに自分の家に戻ります。 집에 돌아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家に帰ってびっくりしたんですね。 자기 아들이 자기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장군감으로 자라있는데 自分の息子がですね自分以上の立派な将軍のその人格を持ってました。 바로 이 멘토라는 자기 친구 덕분이죠. これはメントという友達のおかげですね。 그 내용을 1699년에 바로 페넬롱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내용을 읽게 됩니다. この内容をですね1699のフランスのフェネロンという人が読むことになるんですね。 자, 이 페넬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프랑스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왕들에게는 대왕이라는 게 붙이는 것처럼 바로 루이 14세, 루이 대왕의 궁중 설교가였어요. この人はですねルイ14世のですね宮中の説教官だったんですね。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궁중에서 그 왕의 그 왕손들, 손자들, 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거나 양육을 해주거나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宮殿の中で王族をですね教育するそして神様のことを教えるそのような役割をする人でありました。 그래서 이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기에 나오는 멘토가 한 일을 그렇게 보고는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일을 하네. フェネロンの人がですねメントの役割を見てですね私と同じような仕事をしてるんだと思ったんですね。 앞으로 나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そこでですね自分のような働きをする人をこれからメントと呼ぶじゃないかと。 그래서 멘토라는 고유명사 사람 이름 이 멘토라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을 일반 명사화 시켜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부르기 で 시작했습니다. すから最初はメントという人の名前は固有名詞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後になってから一般名詞に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은 이 멘토라는 용어가 일반 명사화돼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된 それ 것입니다. が発展して今日メントといえば他の人を立てるという役割の人をメントと呼ぶ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이 멘토의 먼저 정의를 잠깐 내려보도록 で 하겠습니다. はメントの意味について定義しましょう。 바로 여기 이제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멘토링의 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ここに出てるハーワード・ヘンドリックスという人はですねこのメントリングの専門家であります。 이 사람이 쓴 책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彼が書いた本は鉄が鉄を鋭くするという本があるんですがその中の定義です。 다른 사람을 성숙하고 그 다음 성숙하도록 도와주면서 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 他人を成熟させそして成熟するようにと助けるそして自分自身がその生涯そのために目標を発見できるように助け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니까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멘토다. ですからメントというのはですね他の人が成長するように助ける人なんです。 자,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멘토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じゃあ 내려보시죠. どれどうして皆さんが言ってください。メントはこういうふうな方ですよというふうにその後一緒に言ってみてください。そんな通りです。 무슨 회사에 좀 도와주실 줄 이유가
일본어도 좀 같이. 예,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こうしてみると定義を下すというのは難しくはないんですよね。 네. 자, 그러면 바로 이 이제 멘토링의 정의를 한번 또 내려보겠습니다. ではメントリングの定義です。 네. 자,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이 멘토라는 단어 뒤에다가 동명사인 어미 ing 이것만 붙이면 멘토링이 되는 거죠. じゃあメントリングというのはですね、メントという言葉の後に ing という動名詞をつけることでメントリングになります。 자,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서로 나눔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メント 내렸습니다. リングというのは神様がくださったその資源を互いに分かち合うことによって他の人に影響力を及ぼすことなんだと言います。 네, 그러니까 이 정의는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플러신 학교에서 멘토링을 공부했다고 했죠. 最初私が冒頭言いましたフーラ進学校でですね、メントリングを学んだ。 네, 그때 멘토링을 강의했던 바로 플러신 학교의 클린턴 교수가 내린 정의입니다. その時に教えてくれたクリントン教授が出した定義であります。 근데 저기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その中で2つの単語があるんですが、これに注目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영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향. まず1つ目には影響という言葉ですね。影響という言葉。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そして2番目には関係という言葉であり 네, ます。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 경험이다. ですから影響を及ぼす一種の関係的な経験だと言いましたんですね。 우리가 멘토링을 이해하려면 이 두 단어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ですからメントリングを理解するためにはこの影響と関係の2つの言葉を皆さんが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바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すなわちメントリングは関係を通して影響を及ぼすというふうになるんですね。 네, 따라서 여러분 이 멘토링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시스템이다. したがってこのメントリングにおいてはですね、この関係というのはとても重要なそのようなシステムであります。 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멘토링을 잘하려면 즉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 ですからメントリングをうまくする、他の人に良い影響力を与えるためにはこの関係が重要であるんですね。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一つ例を挙げましょう。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매우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는 유능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教会の中に、信仰も深い、そして、有能な人がいるとしましょう。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이 멘토링 관계가 맺어졌어요. その人と自分とがですね、メントリングの関係になりますね。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졌어요. しかし、その関係が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네, 그러면은 멘토링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すると、メントリングは難しくなってしまう。 아무리 상대방이 믿음이 좋고 실력이 좋아도 나하고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은 절대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どんなに人が信心深く、そして有能な人であっても自分との関係がうまくいかないと影響を及ぼす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상대방은 나에게 멘토링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相手はですね、自分にメントリングしようとするけれども、私はその人を会うために会うだけでももう気分悪くなってしまう。 교회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인사도 안 하고 피해가거든요. 教会であの人が現れるともう避けて取ってしまうんですね。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나쁘면은 영향을 못 끼칩니다. ですから関係が悪いと影響を及ぼすことはできない。 자꾸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면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もうきれいな人に助けようとするとですね、君だけもうやればいいじゃないかと。 근데 그 사람보다는 조금 실력도 떨어지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でもその人よりは実力も落ちてる、そのもう少し影響力の少ない人がいるとしましょう。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관계가 좋은 거예요. でもその人と自分との関係はとても良いですね。 만나기만 하면 너무 반갑고 会うだけでも嬉しくて仕方ないですね。 그러면요 이 멘토링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좋은 거 뭐 여러 가지를 다 배울 수 있게 됩니다. するとですね、メントリングを受ける人はそのメントの良いところを何でも吸収しようとするんです。 그래서 이 멘토링은 관계가 생명이다. ですからメントリングにおいて重要なことはこの関係が命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동양 문화는 대부분 관계 문화가 깊어요.
研究してみると、その東洋の文化というのはもう関係文化が深いですね。 네, 여러분 중국에도 보면 관시 문화라는 게 있어요. 관계라는 말은 정말 관시라고. 中国においても関係というのを関心と言いますけれども、 네, 그래서 관시가 좋으면은 안 되는 게 없고 관시가 나쁘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중국말이. ですから関係が良ければできないことがない、関係が悪ければどんなことでもできないと。 네, 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혈연, 학연, 지연 전부 연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韓国にもですね、学園、地縁、血縁とかですね、すべてがこのつながりを持って、成り立ちます。 사실 원래 이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영어로 펄슨이라고 그러죠. 英語で人をパーソンと言いますけれども、 이 펄슨이라는 말도 원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ファーソンというのは元来の意味はですね、顔と顔を迎えて会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건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顔と顔を向け合うということはいかに関係がいい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 또 이 한자에 사람을 뜻하는 사람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받쳐주는 사람, 요거 하나가 따로 될 수 없고 요거 하나도 사람이 될 수 없는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人という漢字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どれを一つとってもですね、一人だけは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も、人というのは支え合うということで人になるんです。 따라서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 관계의 산물이다 하는 거예요. ですから人というこの漢字一文字はですね、関係の産物だと言えるんですね。 또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そしてお父さんとお母さんの関係を持ってですね、人が生まれてきます。 여러분은 또 여기 일본이니까 일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ここは日本ですから日本の話をしましょう。 여러분 일본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日本もですね、関係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視してますね。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여러분이 관계가 끊어진다.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일일 겁니다. 皆さんが所属している団体から関係が悪くなると非常に恐れますね。 또 일본에는 또 이게 센세이 문화 이런 것이 또 많이 발달되어 ですか 있잖아요. ら、日本の場合はその先生というその学びという関係が重要ですけれども、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ある専門家が日本についてこのように評価しました。 일본의 지도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이 집단 내에 있는 인간관계의 중심인 화목을 도모하는 포괄형 지도자다. ですから日本の指導者というのはですね、カリスマ的なものではなくてですね、その関係を重視する、和解を重視するそのようなものだと。 그래서 사람의 성공 요소, 사회에서의 성공 요소는 85%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ですから人間のその社会においての成功の鍵というのは 85%がこの人間関係によって結ばれると。 여러분 일본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꼽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日本の歴史上最も成功した人の中で豊臣秀吉という方、皆さんご存知ですけれども、 이분은 인간관계의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この人は人間関係においての天才肌だと言ってるんです 이 ね。 사람은 뭐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평민 출신이에요. この人は貴族でもなければその平民出身であります 그리고 ね。 별명이 원숭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외모가 아주 초라했다. ニックネームが猿と呼ばれるほどですね、非常に外見が良くないですね。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주인이 누구였냐? 바로 오다 노부나가죠. しかし豊臣秀吉のその主がですね、織田信長ですよね。 그 오다 노부나가의 이 사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신발, 집신, 그 남학신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ですからこの織田信長のそのラジオですね、管理する人が豊臣秀吉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오다가 어디 출근하려고 그러면 겨울에 이 남학신을 신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발이 시렵잖아요. ですから織田信長がですね、冬にですね、出かけをするときにこの履物が冷たいですよね。 그래서 그것을 한 번은 오다가 나가려고 그리고 이렇게 신어보니까 신발이 겨울인데도 차갑지를 않고 따뜻한 거예요. ある冬ですね、真冬に織田信長が外出しようとしたときにその履物を履いたんですね。非常に暖かかったんです。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참 희한하다 그러고는 매일 신고 갔다는 거죠. 最初はそれが気がつかなかったんですね。で毎日履いてるうちに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주인 그 오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발이 시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을 밤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품에 품고
그러고는 따뜻하게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実は豊臣秀吉がですね、自分の主のためにですね、要するに一晩中自分が胸にそれを履物を入れて温めてからそれを差し出したわけでありますね。 네, 그렇게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본 최고의 권력가가 된 것이다. そのように仕えたことによってですね、日本最高の権力者に上りつきました。 따라서 여러분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 ですからメントリングというのはですね、関係が命であ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자 그러면 이 멘토링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ではメントリングのですね、その多様な意味について考えていきましょう。 네, 여러분 이 멘토링이라는 멘토라는 이 말은 사실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このメントというのはいろんな意味で翻訳されたりします。 저는 멘토라는 말이 이걸 처음에 제가 한국에 소개를 할 때는 이거를 번역을 해서 스승이라는 말로 할까 아니면 무슨 또 인도자라는 말로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このメントを韓国でですね、紹介するときに、非常に悩みました。師匠にしようか、あるいはその導き手にしようかとかですね。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멘토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結論的に言えばですね、翻訳せずにメントという言葉をそのまま使おうと。 왜냐하면 다른 말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로 번역하는 순간 나머지 뜻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なぜならばここに書いてある通り、それぞれに翻訳すると残りの他のものがですね、その意味が消えてしまうんですね。 뿐만 아니라 이 멘토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이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죠. そしてまたメントというのは人の名前から由来してますから、これを翻訳することもおかしいですね。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처음에 그냥 멘토라고 이렇게 말하기 です 시작했습니다. から勇気出してですね、最初からメントという言葉を使いました。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멘토 그러니까 멘토 막 이렇게 혼동을 하는 け 거예요. ど最初メントを使うと人々がね、首をかしげてるんですね。メントしてるんですね。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1998년도에 왔는데 98년도에 자꾸 멘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이 있었어요. 1998年度に帰国して、そして人々にメントという言葉を使うと、それになかなか馴染まないんですね、人々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척한 아까 말하는 예전 교회, 예전 교회에서 이 멘토라는 말을 사실 처음에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ですから私が最初赴任したそのエジプト教会でですね、メントという言葉を最初は使えなかったんです。 멘토라는 말을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제가 멘토 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래서 처음에 쓰질 않았습니다. ですからメントという言葉を知らない中でですね、使うというのは不自然なところがあって使わ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이제 교회 새 가족이 왔어요. そこで初めて来会者がいたんですね。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을 도와주고 정착시키고 양육하는 사람이 멘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ですから来会者をですね、定着させる、成長させるにはメントが必要になります。 그래서 그 사람을 저는 멘토로 부르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 멘토라는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쓰지를 못했어요. その人をメントと呼びたいんですけれども、人々に一般化されてないので、最初は使え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이제 양육사 ですから最初はですね、養育士、 했어야 되니까 養育士という言葉を使ったんですね。 이 사자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을 안 쓰고 양육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ですから人はこの師という言葉が好きなんですね。ですからメントの代わりに養育士という言葉を使ったんです。 저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바로 이분이 우리 선생님의 양육사이십니다. 今日初めて来られたんですが、この方が先生のこの養育士ですとこのように紹介します。 왜냐면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사자 들어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この韓国人はなぜかこの師が好きなんですね。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이 사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言葉、患者が医師、判事ですね、またその弁護士とか、こういう師が好きなんです。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을 담당하는 분도 사자를 붙여서 양육사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ですから来会者を担当する人にもですね、この師をつけて養育師という言葉を使ったんで 또 す。 이 말이 또 틀린 것이 아닌 게 이제 교회 처음 왔으니까 영적으로는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これも間違いではないですね。霊的に幼いですから養育する、これはいい言葉だと思います。 그랬더니 그 새 가족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そうすると初来会者がですね、あんまりいい思いをしてな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ね。 내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양육받아야 돼? 내가 지금 깐난아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自分の年が50過ぎたのに養育されるなんて自分の子ではないのになと。 그래서 저 양육사를 소개해줬는데 새 가족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だから養育師を紹介したんですが、初めて来られた人があまりいい気をし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そこで考えを変えました。 아무리 뜻이 좋아도 いかに意味がいいとしてもですね、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相手が聞いていい思いしない言葉を使わないがいいと。 그래서 이 말을 안 쓰고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멘토라는 말을 쓰게 될 텐데 멘토 먼저 맞자. 그냥 멘토라고 하자 그랬어요. ですからもう勇気を出したりもこれからメントとして貫こうというふうにしたんですね。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 또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初来会者が自主にまた来ました。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온 사람을 제가 그분에게 이분은요 우리 선생님의 멘토시거든요. またその人に言いました。紹介しなこの方があなたのですねメントですよと。 그러니까 멘토라 그러니까 그 새 가족이 기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일단은 표정이 가만히 있는 표정이에요. メントと言われるとですね、いいも悪いも別として無表情な状態だったんですね。 왜냐하면 멘토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なぜならばメントという言葉初耳ですから。 그러니까 기분 좋을 일도 없고 나쁠 일도 없고. ですから気分を良くすることも悪くすることも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멘토가 먼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そこで私がメントが何であるのか説明するんです。 저 멘토는요, 우리 선생님 오늘 교회 처음 오셨잖아요. メントはですね、あなた今日初めて教会に来たでしょ。 그래서 이 멘토는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안내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ですからあなた初めて来たんです。うちの教会知らないでしょ。ですからこの人があなたの教会を説明したり紹介する案内する人なんですよと。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나더니 이제 얼굴이 좀 펴지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説明を聞いてから顔が緩んできましたんですね。そ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言われたんです。 근데 그 다음 주에 일이 생겼어요. でその次の週に問題が起きました。 그 멘토로 세워진 집사님이 저를 찾아갔어요. このメントと建てられた執事が私に訪ねてきました。 목사님 뭐 좀 여쭤볼 게 있어 왔습니다. 先生一言聞きたいですが、 저 지난주에 저하고 그 연결시켜준 그 사람 새 가족이요. 先週紹介されたその初来会者ですけれども、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저를 만났는데 멘토님 그러면서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初めて会ったらですね、メント様と言われて、どうしましょうと。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기 물어봤어요. 逆に私が質問しました。 그 새 가족이 우리 집사님한테 멘토님 부르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じゃああなたはじゃああの人にメント様言われてどんな気分でしたかと。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기분이 괜찮던데요. するとその人がいやいい思いでしたけれどもと。 그래서 왜 기분이 괜찮습니까? どうしてそのような気分が良くなったかと。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는 많지 않습니까? そうするとですね、うちの教会に執事はたくさんいますけれども、 그런데 저한테 집사님이 아니라 멘토님 불러주니까 집사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 기분이 です 좋았어요. から私にはメントにって呼ばれるか執事より上だと思われたんですね。ですからそれがもういい気になったんです。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집사, 멘토, 장로 이렇게 こ 생각합니다. の人が見てるには執事の上にメントがいてメントの上に長老がいると思ったんです。 그래서 그럼 계속 불러라 그러라고. だからそうだったらそのまま呼ばせたらどうやと。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멘토님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そ 시작했어요. の時からうちの教会でメント人という言葉が流行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다 멘토로 세워준 사람을 멘토님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화가 되게 됐어요. 後々ですね、一般の社会においてもメントに立てられた人がメント人、メント様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번역을 하지 않고 멘타라고 그럽니까? 멘토. メント、メンタが多い 같이 쓰죠.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참 잘 결정한 で 거라고. すから皆さんが日本においてもメントあるいはメンタと呼ぶでしょうけども、そのように使うことは正しいと思います。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멘토란 말을 번역하지 않고 멘토, 멘티 뭐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もう世界中においてですね、その翻訳せずにメント、メンタあるいはメンティとこのように呼んでいますから。 자 그렇다면 이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대어가 있단 말이에요. 멘토링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할 것이냐? じゃあメントリングを行う人をメントというならば、メントリングを受ける人はどのように呼ばれるのか。 그것은 바로 프로테제, 영어로 프로테제. これはプロテージと言われるんですけれども、 그러니까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은 멘토, 멘토링을 받는 사람은 프로테제라고 メ 얘기합니다. ントリングを行う人はメント、メントリングを受ける人はプロテージと訳します。 여러분 이 최초로 이 멘토라는 말을 이렇게 일원화시킨 그 사람이 프랑스의 페넬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一番最初にメントということを使い出したのがフランスのフェネロンと言ったんですね。 네, 바로 그 프랑스가 최초로 이것을 이 멘토링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프로테주 원래 이제 불어로는 프로테주인데 영어로는 프로테제 바로 이 프로테제가 프랑스어에서 나온 겁니다. ですからフランスでこれが使われたんですので、そのメンティというのはプロテージェ、プロテージュとい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が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따라서 20세기 말에 멘토라는 것이 소개가 됐을 때에 프로테제라는 말을 멘토 프로테제라는 말을 처음에는 같이 썼어요. 21世紀の末期にですね、メントが使われた時にはプロテージェという言葉も同時に使われたんです。 그러나 이 멘토라는 말과 프로테제라는 말이 전혀 닮은 데가 없습니다. しかしこうしてみるとメントとプロテージはどこも似てるところがないんですね。 다른 나라에서는 멘토라는 말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단어를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또 다른 프로테제라는 말을 또 우리가 익혀서 사용해야 되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国々でメントという言葉もまだ馴染んでないのに、その上にですね、プロテージという言葉を聞くとなかなか馴染みにくいです。 그래서 이 프로테제라는 말은 오늘날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ですから今日においてはほとんどプロテージは使わないんです。 그래서 이제 나온 단어가 뒤에 정미어 이자를 붙여가지고 멘토리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そこでですね、メントの後にですね、E をつけてメンティというメントリーになりました。メントリーになりました。 네. 그러니까 이 멘토라는 말과 멘토에다가 전미어 이를 붙인 멘토리라는 말이 비슷하죠. ですからメントに後に設備語である E をつけることでメントリーというから似て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しかしここでもう一つ問題があります。 멘토라는 것은 바로 두 음절, 멘토인데 이거는 멘토리 세 음절이에요. ですからメントというのは2つの言葉に音節になるんですが、メントリーですから3つ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現代人はですね、長い言葉より短い言葉を好む傾向があります。 그래서 같은 지금 여기 이건이 이음절인데 얘가 삼음절이니까 얘를 이음절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で 시작했어요. すから2つの音、と3つの音ですから、これを2つの音にでき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 그러다가 요 오알자를 이렇게 지우고 뒤에 붙어 있는 오알자를 지우고 여기다가 전미어 이를 붙이게 됐습니다. でそこでですね、後ろにある OR を取ってですね、設備語である EE をここにつけたんですね。 네. 그래서 이 전미어 이를 붙이니까 멘티라는 말이 こ 생겼죠. の EE をつけることによって2つの音がメンティになることになります。 여러분 전미어 이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고용주 하면은 employer, 그 다음에 피고용인 하면 employee라고 해서 이를 붙이죠. いいというのは何かを受けること、例えば雇用したインプロイヤーですけれども、インプロイーというのは雇用されることになる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오늘날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코치라는 말 많이 써요. よく 코치. 使う言葉でコーチと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けど、 뭐 운동선수의 코치를 한다든지. 근데 코치를 해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부르고 코치를 받는 사람을 코치이라고 부릅니다. コーチ、教えるとコーチと言いますけれども、教わる人をですね、コーチというんですね。 바로 이것처럼 여기도 이자를 붙이는데 아까처럼 이것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OR을 떼고 멘티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同じようにですね、その OR を取って EE をつけることによって2文字の多音のメンティになりま 자 す。 이렇게 하니까 멘토
멘티 이렇게 두음절 아주 둘이 이제 사이가 좋게 되죠. ですからこうして見ると同じ2つの語になりますね。メントとメンティになりますから。 그리고 이제 또 멘토 그러니까 약간 무게가 있어 보이고 멘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고. メントというとなんか威厳を感じますね。そしてメンティーいうからその下のぐらいかなというふうな優しい感じもするんです。 멘티는 좀 귀엽게도 느껴지고요. メンティーいうからなんかこう可愛い気もするんですね。 네, 그래서 멘토와 멘티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それによってメントとメンティという言葉が誕生することになりま 네, した。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一度ついていってください。 멘토, 멘토, 멘티, 멘티, 멘토, 멘토, 멘티, 멘티. 네, 그렇게 하면 되는 こ 거예요. のようにすればいいんです。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멘토, 멘티를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자, 이 부분 다양한 의미를 잠깐 좀 じゃあ 살펴보겠습니다. メントメンティの言葉のことを勉強しました。次は多様な意味について考えましょう。 네, 여러분 여기 멘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 훈련자입니다. メントの中で最も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人が弟子訓練者であります。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제자 훈련의 리더가 여러분의 훈련 멘토가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教会で弟子訓練を行うとしましょう。そして弟子訓練をする人が皆さんのメンティになるんですね。 또 멘토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 훈련 리더입니다. ですからまたメントの中で最も大きな影響力を及ぼせる人が弟子訓練のリーダーになります。 따라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ですから弟子訓練というのは強力なスタンスでやらないといけないです。 또 여기 양육자, 또, 예, 또 훈련자, 訓練者、 또 뭐 감독자, 監督、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멘토의 뜻이 있고요. 그다음 それらのもののメント 선생, に意味がある。 교사, 은사, 교수, 지도교수 이런 사람들이 또 멘토의 ま 일종입니다. た先生、教師、恩師、教授、指導、教授などもメントに意味があります。 또 뭐 리더라든지 그다음에 안내자, 또 사부, 사형, 선도자, 선배 이런 사람들이 또 멘토죠. リーダー、そして案内者、また師匠、兄弟子、先導者、先輩、こういったものもまたメントに意味があります。 그다음에 이제 목자, 대부, 대모, 우리 천주교에 보면 대부, 대모 그런 분들도 역시 또 멘토의 일종입니다. ですから、牧者あるいはカトリックでも大工といってですね、そういった言葉もメントの意味であります。 또 친구라든지 동반자, 그다음에 또 조력자, 헬퍼, 도우미 이런 사람들이 또 멘토의 ま 일종이죠. た友人や同伴者、ヘルファー、協力者、こういった方もメントに意味があります。 또 상담자라든지 조언자, 안내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또 우리가 멘토로 부릅니다. 相談者、助言者、あるいはその案内者もメントと呼びます。 또 후원자라든지 후견인, 또 지원자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은 적게 미치지만 소극적 멘토링이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멘토로 부릅니다. 講演者、後見人、支援者もですね、影響力が少ないけれども、やはり彼らもメントに意味があります。 또 과거나 현재의 모델, 우리의 모델, 그 사람이 나를 모르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닮고자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의 멘토 모델이다. 過去あるいは現在のモデル、すなわち自分がそれを目標とする、その人が自分のメントになるんです。 현대 그 멘토링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 벤넬롱이라는 사람이 현대 멘토링 이론을 이제 정립하신 분이고요. メントリングについて簡単に整理しますとですね、こうですね、ペネロンという人から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 네, 또 1976년도에 미국의 그 멘토링 그룹 인터내셔널이라는 MGI라는 멘토링 연구 단체가 박빌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1976年アメリカで MGI というメントリング学校が、バービリによって、作られました。 또 1978년도에는 TMI, The Mentoring Institute라는 윌리엄 그레이 부부에 의해서 또 멘토링 연구소가 そし 세워졌습니다. て78年にはカナダの TMI がですね、ウィリアム・グレイ夫婦によって、できました。 또 한국에는 1998년도에 멘토링이 처음 소개가 돼서 책도 나오고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韓国には98年度にですね、メントリングの本、そしてシンガポールで講義が行われました。 네, 그 다음이 이제 코칭인데 이 6번과 7번 이 코칭에 대한 거는 멘토링과 비슷한 이론이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番と7番はですね、皆さんが簡単に読んで説明してください。 쉽게 정리하자면 코칭과 멘토링은 같은 개념입니다. 簡単に言えば、コーチングとメントリングは同じ概念であります。 자, 이게 멘토링 범위 안에 여기에 코칭이 있습니다. メントーリングの範囲の中にこういうふうにコーチングが入っているんですね、土地の。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멘토링은 위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이끌어주고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一般的に言ってですね、メントリングは上から下を引き上げる、このような役割をするとすれば、 이 코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コーチ 것입니다. ングは自らができるようにと後ろから押し出してあげることなんですね。押してあげること。 이 멘토는 멘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의 수준이 높아야 돼. 신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メントはですね、メンティに比べてある面においてレベルの高い信仰や技術、そういったものが高い方であります。 그러나 이제 코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수준이 높지 않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다. しかしコーチングは自分よりレベルが低いにしても自らができるようにと助けてあげることがコーチングであります。 자, 그리고 이제 이 코칭의 원리를 보면은 정확한 기대라든지 정확한 그 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칭의 原理と 방법입니다. しては、正確な期待、正確にその期間を定め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コーチングを行うんですね。 그래서 여러분이 코칭은 멘토링의 기술 안에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コーチング 있겠습니다. はメントーリングの範囲の中で皆さんが行うことによって良い結果をもたらすことになります。 이제 멘토링에 관계된 그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일본에도 아마 멘토링에 관련된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メ 좋겠습니다. ントリングの関連書籍です。日本にもあるか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本を読んで、その役に立てればいいかと思います。 바로 이제 이 책이 멘토링 사역, 멘토링 목회라는 제가 쓴 책인데요. これはメントリング働き、メントリング牧会と私が書いた本であります。 이 책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これは牧会者のために書いた本であります。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 한 반 정도는 멘토링에 대한 그 이론이 나와 있고 前半部、半分ぐらいはですね、メントリングの理論に書いて 뒷부분에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예전교회에서 이 멘토링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後 책입니다. 半がですね、エージェン教会でどのように適用しているかという実際のことを書いてあるんです。 예, 자 이제 우리 첫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좀 휴식하겠습니다. 몇 분까지 휴식이죠?